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화두죠. 블라인드 채용. 어제도 저희가 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취업 시장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직무 능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또 사기업을 지원하는 취준생들은 학창 시절의 스펙보다는 이제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역량의 중요성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직무가 제일 어렵다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뭘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죠. 이 사람이 잡정보센터를 챙겨와야 된다. 예. 네. 피곤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잡정보센터 네, 혼자만 시청해주세요. 챙겨오지 마시고 어머님, 아버님, 자녀분들 꼭 챙겨보라고 얘기하셔야 취업 준비가 쉬워지니까요. 어쨌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잡정보센터 기억해 주시고요.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불합격, 불합격. 예, 오랜 기간 준비했지만 저에게 들어오는 건 돌아오는 말은 이 석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떨어졌는지 말을 해주지 않는 회사가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왜 떨어졌나 시즌2. 오늘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도 네. 또 그 해답을 제시해드려야겠죠? 예. 네, 오늘은 면접 컨설팅의 날입니다. CJ그룹 인사팀을 총괄 지휘하셨던 면접관 위의 면접관인데요.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작가님은 정말 표현의 귀재예요. 뭐 나올 게 없는 거 싶었는데 면접관 면접관이에요. 위의 네. 면접관, 그렇죠. 면이면. 알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태훈 작가님 예.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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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금 정정할 필요는 있는데요. CJ그룹의 인사팀을 총괄한 건 아니고 CJ그룹의 채용팀을 총괄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룹 전체 채용. 그러니까 오늘 인사팀을 총괄하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거기는 부사장님이 하셨었고요. 제 매니저였고요. 인사 안에는 여러분들 이제 저같이 올라갔네요, 갑자기. 예, 채용을 하는 작가님이 사람 너무 선풀을 해주셨네. 평가를 하는 사람, 보상, 뭐 교육 담당, 노사 노무 담당이 같이 묶여서 인사팀을 이루거든요. 저는 채용팀을 그룹에서 전체 채용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 그룹에서 여기 그 대한통운이나 제일제당, 무슨 ENM 포함해서 다 전체 채용을 총괄했던 사람이 있고요. 예. 그렇게 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행히 오늘 또 이렇게 셀프 또 이렇게 겸손. 벽을 낮추시고. 네, 그러면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게. 예. 안 그래도 많이 겸손하시는데. 너무 마침 애쓰지 오늘 않으셔서. 예은 씨가 오늘 출연하는 예은 씨가 대한통운. 에 예. 관심 있다고 해서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방송 안 예, 보셨죠? 어제 잠깐 봤습니다. 네. 민혁 쌤이 우리 굉장히 강한 우리 김연 학생을 예, 울먹울먹하게 했어요. 예, 뭐 그럴 필요까지 없어 보였는데 그러니까. 근데 어제는 이제 민혁 쌤 때문에 울먹인 게 아니고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네. 그렇죠. 뭐 어떤 자괴감, 아니, 자괴감 뭐 그런 거보다기보단 스스로의 어떤 한계, 네. 그러니까 너무 준비 안 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네, 네, 혼자서 눈물의 되게 의미를 좀 들어봅시다. 예. 눈물 흘리진 않았는데 울먹거림의 의미. 흘릴 뻔했죠. 네. 준비한 거가 없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방향이 너무 달랐고 헛다리를 네. 짚었구나. 네, 완전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방향이 달라버리면 예. 그 면접관 입장에서 이게 뭐 한 거야? 예. 뭐 그러니까 태만하게 있던 건 아닌데 예, 다른 걸 준비한 거야. 그래서 예. 굉장히 그렇게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뭐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고 예.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어제 방송 보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민혁 선생님이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렇게 말을 인사도 안 끝내버리면 하고 어떡해. 그 그러게요. 예은 학생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 또 나왔습니다. 홍익대학교의 김예은 학생 나왔는데요. 어제 좀 방송 소감 좀 들어보죠. 그래 지금 뭐 3일 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재밌어요? 아니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재밌다기보다는 빨리 벗어나고 싶진 않아요. 정말 얻어가는 것 많고 배우는 것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좀 아파요. 아프죠? 네. 그래요. 아픈 만큼 성숙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픈 만큼 또 그만큼 나아지면 굳은 살이 배기면 더 나아지는 겁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왜 떨어졌나 시즌2의 도움이죠. 이나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태성쌤이 CJ그룹 채용 인사 총괄 팀장이셨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갈 것 그래요. 같습니다. 한결 저기 우리 이나은 캐스터 표정이 밝아졌네요. 네. 예, 이제 한 3, 4일, 한 4일 며칠째인가요? 나흘째인가요?
네, 나흘 정도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CJ 대한통운 면접 관련돼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많이 아팠대요. 예. 좀 보듬어 주세요. 좀. 예, 어제 작가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보듬어 달라. 예, 보듬어 주는 면접을 해달라. 생채기를 너무 내지 마라. 예,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깐데 또 까지 마라. 예. 어. 그래서 안 그래요. 까인 데만 제가 골라서 또 깔 거예요. 필요하면 해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좀 아프고 좀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 이번 기회로 정말 전쟁터에 딱 나가는 그 마음을 그래요.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한테 정말 소중한 기회죠. 스스로 아플 기회가 없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아프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아픈 과정이 두렵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그 피하는 게 길어질수록 점점 더 합격의 길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그치. 네. 빨리 아픈 게 낫다. 그러니까 옛말에 그 매도 먼저만 게 낫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노출되고 지금 아픈 것이 훨씬 맞아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의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요. 먼저 CJ 대한통운의 면접의 특징을 이나영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예은 학생이 하반기에 지원할 CJ 대한통운의 면접 전형 화면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총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면접은 심층 면접과 직무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찬찬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심층 면접에서는 평가 기준이 열정, 창의, 소통, 팀워크,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평가하게 됩니다. 시간은 2시간 내외로 걸리고요. 방식은 6명에서 8명이 한 팀으로 구성한 후에 과제를 부여받은 후 팀 논의 및 발표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살펴보시죠. 직무 면접입니다. 평가 기준은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직무 역량을 평가한다는 말이겠죠.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방식은 직무 역량 관련해서 개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1차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이 2차 면접으로 가게 되는데요.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입니다.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인재상 직무 역량을 평가한다는 뜻이겠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면접관 2~3명이 지원자 3명에서 5명에게 개별 또는 공통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CJ 대한통운의 면접 전형 살펴드렸는데요. 실제 면접에서는 또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갈지 잠시 후 태성쌤이 모의 면접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면접과 2차 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이나영 캐스터로부터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일단 1대1 면접 예. 이분 없어서 좀 부담은 좀 덜하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어, 잘 모르겠네요. 그 개인마다 달라요. 이게 그 면접 들어갔다 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압박이 정말 심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너무 편안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건 개인 차예요. 이게 압박이 심했다라고 하는 준비의 차이겠네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 굉장히 쉬운 질문 있잖아요. 밥 먹고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치? 예. 이렇게 뭔가 본인을 솔직하게 센스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거. 그런 압박을 스스로 주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압박이라고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려고 했을 때는 압박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승재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준비가 철저히 안 된 거죠. 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경험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았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그제서야 막 경험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 압박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만 잘 된다면 그리고 CJ 면접의 특징을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굉장히 압박이라고 느끼는 면접은 아니에요. 제가 면접관들을 CJ 면접관들을 제가 교육했던 교육관이거든요. 면접관 이해기 면접관 네. 였거든요. 맞아. 예, 그런데 그 면접관들한테 제가 교육시킬 때 압박 면접 하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압박 면접이 필요한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는 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는 서비스 직군 또는 영업 직군을 제외하고는 압박을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압박이라고 느끼는 거는 엉뚱하게 준비하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특징 하나. 그러니까 CJ는 정확하게 인재상 직무 역량 중심으로 준비하면 되는 회사예요. 그리고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만 한다면 압박이라고 절대 느끼지 않을 네.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제 방송 출연해서 민혁쌤께서 자소서 컨설팅 해주시면서 기업에 대한 고민이 철저한 고민이 없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어제 가서 뭐 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어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끝나고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
CJ 그 대한통운 기업에 생각, 대한 기업에 대한 분석 분석해보고. 홈페이지 들어가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다시 봤던 거 다시 보고 또 어. 보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이 기업에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직 뚜렷이 찾지는 못했어요. 어제 하루로는 좀 부족했어요. 예, 어디를 찾아봤어요? 홈페이지하고. 홈페이지하고 전자공시 시스템하고 예. 이제 기사들 다 찾아보고 예. 6개월치 찾아보고 일단 방법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예. 그냥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점검을 네. 해봅시다. 아마 그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녹색창에 네 그 기사 찾아서. 검색하고 블로그엔 되게 또 택배 오지 않는다고 이런 어떤 컴플레인도 컴플레인. 많았겠네요. 네. 많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 대한통운 일단 뭐 준비하면서 근데 봐봐요. 어제 하루 되게 길지 않았어요? 엄청 이거를 만약에 한 달 한다 치면은 얼마나 빠삭해지겠습니까? 그죠.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일주일도 빡빡한데 그렇죠. 한 달은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는 뭔가 되게 마음만 급할 뿐이지 몸은 급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어제 하루 좋은 경험한 것 같은데 궁금한 점 있을 때 일단 좀 뭐 면접 전에 앞서서 좀 물어볼 좀 물어보세요. 예. 저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예. 이제 지금 아시아 때문에 물류가 모든 게 지금 인도, 뭐 뭐 동남아시아, 네. 중국 이런 데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제가 봤던 건 이제 M&A 체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미국하고 유럽에 한다고 예.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CJ 대한통운이 M&A를 통해서 거기서 사업을 조금 더 펼쳐가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어제 이제 조민혁 선생님 말씀을 듣고 예. 제가 잘못 짚었나? 예. 잘못 파악하고 이해한 건가라는 생각이 예. 있었거든요. 예. 그 기사는 확인한 거죠? 네. 예, 맞아요. 맞고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겠죠, 기업에서는. 그러면 지금 막 M&A를 체결하고 미국과 유럽 쪽에 진출하려고 해요. 그러면 SCM 통합 직무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 기획이나 네. M&A 쪽, 재무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우선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지금 시점에 SCM 통합 직무로 지원했다라고 하면 필요한 쪽은 중국이나 동남아 쪽, 지금 이미 진출해 있고 SCM 운영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 조사는 맞게 했는데 나에게 그것이 내가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나는 거기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미국과의 M&A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토익이 900 몇 점이고 해서 그런 걸 토스 7급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큰 경쟁력을 갖는다? 예. 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그렇죠. 그 미국 인터넷에서 내가 물류 관련된 일을 하긴 했지만 그게 큰 게 되기는 예. 어려울 수 있다는 그 굉장히 좋은 경험의 소재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디를 타겟해서 표현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쪽을 타겟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은 사업 기획 쪽 하는 사람, M&A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제 자소서 지적을 받고 또 준비를 했는데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또 지금 또 지적을 받고 고치면 되니까요. 오늘 또 아플 수 있어요. 네, 오늘 또 아플 수 괜찮아요. 있으니까. 네. 어쨌든 1분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태동쌤을 보고 하면 되나요? 카메라 일본 보고 카메라 시연해 보고. 보시고 네. 진짜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면접을 생각하시고 해보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CJ 대한통운 SCM 직무에 지원한 김예은 지원자입니다. 물류 업무에 있어서 물류의 전문화와 물류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고객사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과 소통을 해서 필요한 것을 빠른 대응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 2년간의 저소득층계 아이들의 봉사를 하고 다소 카페 알바를 하고 영어 강사 경험을 통해서 고객과 상대와 소통을 하고 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능력을 길렀었습니다. 또한 1년간의 미국에서 인턴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물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부서들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는 법, 협업하는 법을 길렀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 경험에서 이제 부족한 기초 지식이나 기초 용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국제무역사 1급, 유통관리사 2급, 무역영어 1급을 통해서 지식을 보충하였고요. 이러한 저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CJ 대한통운 2020년까지 글로벌 종합물류 회사로 거듭나는 것에 같이 성장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 일단 넘었어요. 네. 예, 1분 30초가량 했어요. 근데 또 말이 또 길어졌고 네. 또 중간중간 또 웃기도 했고 네. 이건 또 실전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긴 분명한데 이런 집중력들 오늘 처음 또 아프네요. 그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뺐으면 하는 소지가 있어요. 봉사활동에 대한 것. 예, 예.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러시고. 내가 여기에 뽑혀야 되느냐, 그 SCM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대한통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고객 니즈하고 연결시키려고 했지만 사실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일본 자기소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요. 면접관은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그 평가 항목에는 고객 니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 항목이 뭐냐 하면 그 물류 관련 지식이 있느냐라는 기본 지식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커뮤니케이션과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분석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혁신적 사고를 하고 있느냐. 요 평가 항목을 가지고 들어갈 거거든요. 봉사 활동에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라는 것은 면접관한테 미끼를 던져주는 시간이거든요. 나 평가 항목과 관련된 이런 비슷한 것이 있어. 이거 한번 추가 질문을 해봐라는 미끼를 쫙 던져줘야 되는데 봉사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 면접관 입장에서 관심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미국 인턴은 미끼로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내가 경제학과 출신인데 이쪽 물류와 관련된 유통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격증 얘기도 괜찮습니다. 예, 그 두 개 경험과 지식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끌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거는 이제 차별화의 싸움이거든요. 또 어제나 그제도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물류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산업공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들보다 무조건 불리하냐? 그건 아니라고요. 난 경제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학과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과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실적 미끼를 던져주는 것. 이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하면 봉사 빼고 경제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요. 1분 자기소개를 들어봤고요.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한 5분, 10분 정도 분량으로 모의 면접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겠고요. 일단 예은 학생도 아까 지금 1분 자기소개 때 했던 약간 실수, 그러니까 뭐 웃는다든가 이거는 실전으로 생각하는 그 집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전 면접이다 생각을 하시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훈 쌤 진행해 주시죠. 예, 1분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예, 미국에서 인턴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액세서리 회사였는데 B2B 회사입니다. 예.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각 채널에 대한 수요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해서 적절한 재고 관리를 재고 이제 수준을 맞추는 역할을 했었고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담당했던 업무는 아마존 재고 창고의 재고 수량을 파악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처음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어렵긴 했지만 가장 그 중에서 어려웠던 일은 제가 팔레트 배송에 대한 그 진행 과정을 제가 다 담당을 하고 또 운송 회사들과 같이 연락을 하고 계약서를 받아들이고 제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많이 낯선 업무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서 했던 역할은 일명 그 대한통운 기준으로 보면 우리 회사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을이다라고 하면 갑의 역할을 했었던 거네요. 그죠?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배송 그죠. 업체를 물류 업체를 네. 사용한 사용자 입장이었었죠. 맞습니다. 사용자 입장으로 봤을 때 물류 업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뭐였습니까? 그때 DHL 했었나요? 사용했었나요? DHL도 사용했었고 UPS도 UPS. 사용했었습니다. 예, 가장 아쉬웠던 건 뭔가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팔렛으로 배송해야 할 때도 있고
박스로 보내야 될 때도 있고 해상 운송을 사용할 때도 있었는데 각 회사마다 그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각 회사에 대한 파악을 더 하고 다 다른 회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럴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종합 물류 회사로서 모든 면에서 비용 효율적이고 시간 효율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또 그들이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 입장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대한통운의 물류 SCM 쪽에 SCM 운영과 SCM 영업 쪽에 있는데 영업의 역할을 내가 맡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이 했던 액세서리 업체에 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대한통운은 다른 UPS나 DHL과는 달리 이런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으니 우리한테 이 서비스를 주시오.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 고객과의 그 서비스에 맞추고 그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니즈를 예.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경쟁력을 더 강조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SCM 통합물류, SCM 통합 부분을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SCM 통합 직무가 총 2가지로 크게 나뉘어지고 있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류 운영으로 예. 구분이 되고요. 물류 운영은 이제 고객의 물품을 담당하고 보관하고 배송 운송까지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물류 영업입니다. 고객들의 수주 그리고 그들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류 운영 부분에서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송, 예. 이제 하역 예.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왜 관심 있으세요? 그걸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면서 하역과 항만에 관련된 용어들과 예. 그것에 관한 법률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업체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편입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근무지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있거든요. 이천에도 있고 동탄, 양지, 김포, 뭐 광주 이런 쪽에도 있는데 지방 근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예, 그래요. 왜 편입을 하셨어요? 그 지방에서 있고 싶지 않아서 편입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예. 더 서울에 올라와서 더 큰 학교에서 더 많은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예. 싶었고 더 큰 곳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방으로 발령을 냈을 때 지방 생활에 대한 또 회의 때문에 또 이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그래요. 네, 지방 생활에 대한 회의보다는 이제 저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사들이 지방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인천 그리고 또 항구 위주 또 해안 위주 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것이 그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그 대한통운의 물류센터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제가 입사 이후에도 저에 대한 공부나 저에 대한 발전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물류 업무를 배우면서 혹시 M&A 관련이나 다른 사업에 관련된 그런 지원을 혹시 해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입사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한 6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다른 때보다 시간을 예. 더 드렸는데 어떻게 좀 짧게 하셨나요? 그래요? 저는 시간이 부족한 줄 알고 아니, 짧게 했는데요. 그래요? 10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 일부러 제가 20분 전에 들어갔는데 그래 몇 분까지 해도 될까요? 한두 질문 2, 더 할 거 3분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할 수 있대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우리 해보자고요. SCM 직무 중에서 직무를 입사를 하게 된다면 내가 입사를 했어. 그러면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그림을 그려보시죠. 처음에 우선 출근을 해서 관련된 스케줄을 확인을 하고 진행되는 스케줄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교류 업체나
또 제가 담당해야 되는 프로세싱을 다 확인을 하고 중요 업무들의 순서도를 정해서 네,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일을 하면서 나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 이 일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울 것 같다. 예상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고 예. 저희가 원래 하고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창의적인 사고를 하라고 저에게 과제를 주신다면 다른 과제를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본인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생각이 좀 못한. 그래요. 그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인턴으로 간 것은 모든 보험, 집, 뭐 그런 부모님이 담당하셨던 문제들을 혼자 감당해야 됐었던 일이었습니다. 예. 그럴 때 제가 처음 갔던 집이 굉장히 환경이 너무 안 좋았고 위험했던 집이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거의 한 40분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많이 집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집에 대한 무서웠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면접 마칠게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8, 9분 정도 두 개의 추가 질문을 더해서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인상은 예. 뭐였냐면 그래도 예. 이렇게 막 허튼 소리를 했다는 느낌보다는 그 질문에 대한 집중도,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생각으로 내 말을 하려고 애는 썼다 예. 예. 이런 느낌은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대답이 뭔가 썩 이렇게 어떤 그 듣기에, 그러니까 가청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되게 듣기에 이 말이구나라는 느낌은 좀 덜 들었던 거, 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차분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하는 그런 능력은 있어요. 예, 그거는 굉장히 좋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예, 정말로 내가 여기 회사가 너무너무 좋고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얘기를 풀어나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그 자소서 때도 잠깐 방송을 보니까 그 매니저가 시켜서 한 일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매니저가 나에게 시켜서 또는 나에게 업무 할당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됐다. 이런 것들은 가능한 좀 빼고 조금 더 주도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원래 그 일을 했었어야 돼. 그 일을 창의적으로 했었어야 돼. 아니면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었어야 되는 일을 나한테 뚝 주어졌어. 그거 해냈어. 이거보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았어도 그냥 유야무야 그냥 문제를 끌어안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나는 그걸 참지 못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해냈어. 이것이 훨씬 더 점수를 주기가 좋거든요. 예, 어제 방송에서는 그게 좀 아쉬웠었고요. 약간 이렇게 오지랖성인 내가 오지랖을 부린.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들을 원해요. 기업에서는. 사실 기업에서는 매뉴얼로 하나하나 업무 지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렇죠. 친구를 좋아하는군요. 그 회색 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회색 지대를 상대방으로 떠넘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도 아닌 상태의 거를 그렇죠. 누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시키진 않았고. 그렇죠. 회색 지대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으면 내가 발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쉽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면접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뭐냐면 제가 아까 평가 항목 얘기했었죠. 면접에서는요,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미소를 얼마나 잘 짓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항목에 있는 것을 얼만큼 잘 보여주느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하고 들어갔었어야 돼요. 근데 평가 항목 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그 커뮤니케이션, 신속한 대응, 그리고 혁신적 사고 이런 게 있다고 했죠. 근데 나의 단점, 내가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난 신속하게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야. 점수 평가 항목이 그게 있는데 나 그 점수를 깎아주세요라고 먼저 나서서 얘기한 꼴이에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울 수 있는 일, 나의 단점을 얘기할 때는 평가목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일, 거기에서 소재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나 점수 깎아주세요라고 애걸복걸 면접관한테 부탁한 꼴이 됐습니다. 또 하나, 내가 대한통운이라면 내가 대한통운에 그 입사한 영업사원이야. 물류에 대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 미국에서 했던 그 업체에 우리 대한통운은 이런 차별화점이 있으니까 우리를 쓰세요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느냐 이렇게 직접 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또 경쟁사 대비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는 그 강점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고객사한테 한번 영업을 해봐. 어필을 해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거든요. 즉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 그 잘 알고 있는 어필 포인트를 다른 회사와 비교해가면서 얼만큼 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기 위한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특별히 대한통운이 이런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요라는 것을 얘기해 주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어서 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잘 얘기는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류 그러니까 SCM 통합 직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 두 덩어리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살짝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나갔고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에서 명확하게 더 이상 깊이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물류 운영과 물류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물류 영업에서는 물류 운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까지는 아는데 내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지금 그 스펙을 보고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우리 그 업무 분야 중에서 CL이라는 영역이 있죠. CL. 네. 그죠? 컨트랙 있죠. 컨트랙 로지스틱스. 그 부분 있고 또 하나는 택배 사업이 있죠. 또 하나는 글로벌 사업이 있어요. 글로벌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시장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CJ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도 인수를 했어요. 그 냉장 업체인데 로킨이라는 업체도 인수를 하고 굉장히 작년에 20%인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회사하고도 또 그 M&A를 추진하고 또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해외 사업, 글로벌 사업 중에서 해외 사업처럼 M&A를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거 말고 포워딩을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쪽엔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 내에 포워딩에 초점을 맞춰서 나의 강점을 얘기를 해나간다면 그러니까 국제 간 무역 거래, 화물, 운송, 배송, 하역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풀어나가면 그 얘기를 풀어나갈 때 미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나의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지식적인 부분 이걸 엮어서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쉬웠고요. 네. 또 하나 조언을 주자면 네. 시간 괜찮죠? 예. 해주세요. 예. 아까 제가 그 경제학이기 때문에 산업공학과 물류학과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죠. 네. 그죠? 이 물류 쪽에서는요. 그냥 얼만큼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배송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들 있죠. 리스크들. 네. 이런 것들도 국제무역관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이거 산업공학 물류학과 출신들이 못합니다. 경제학과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환율에 대한 위험 요소도 있고요.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유동성이라든가 자본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산업공학과 출신들, 저 산업공학과 출신인데 전혀 몰라요. 하지만 물류 쪽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물류학과 출신들, 산업공학과 출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런 자격증으로 그리고 이런 경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했어.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까지도 커버하면서 일을 해낼 수 있어. 그렇다면 그 친구들 말고 내가 뽑혀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잡아내셔라. 예, 그런 조언을 네. 드립니다. 그래요. 자, 어제 야, 준비 거의 한 4분 넘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모니터링을 해주셨는데 열띤 왜 이렇게 조언을 친절하게 많이 해주세요? 해주셨죠. 예, 네. 보듬어 달라는 이태훈 작가님의 그런 예,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그래요. 어제 준비 많이 했죠? 근데 또
해보니까 어때요? 직접 해보니까 네. 머릿속에서 이제 원래 준비했던 것들을 다 말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물류에서 세분화시켜서 포워딩 그 직무에 초점 맞춰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네. 아니, 뭐 음식을 만들어준 게 아니고 만들어서 떠가지고 본인이 본인은 씹어서 그냥 앞에다 소화까지 먹여주고. 시켜주는 소화까지 시켜주는 쉽지는 굉장히- 않고 소화제를 별도로 그러게요. 놔드렸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신의 한 수 한 말씀 들어보죠. 예, 연결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연결이 답이다. 예, 지금 그 CJ의 면접은요, fit 테스트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만큼 잘났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그리고 이 직무와 이 친구와 얼만큼 연결이 잘 돼라는 것을 보고 싶어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 나의 지식 이것이 지금 CJ에서 하는 비즈니스와 직무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소감 한 말씀. 작가님이 너무 당부를 하신 것 같아서 좀 창피한데 네, 정말 좋은 조언들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 또 어떤 강점을 살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그래요. 너무 상처가 좀 감사했습니다. 아물어졌기를 바라면서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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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이난 캐스와 함께 일자리 방방곡곡과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음악으로 생각자 나는 래퍼 아름다운 한걸 랩하게 돼 기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훈민정음 해를 나뿐인 한걸 세상이 점점 웃기고 계십니다 존댓말조차 주인이 바뀌셨습니다 사람보다 물건이 더 높은 세상입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과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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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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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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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쓸수록 내가 존중받습니다 한글을 구하라 학점은 기본이고 토익까지 만점 뭐 학년수 공모전 자격증의 중점 봉사활동 인턴십 스펙 쌓기 설정 불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취업은 다시 원점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미래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과 능력은 별개란 게 문제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 NCS로 시작하는 1학습 병행제 능력 있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인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미래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미래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NCS로부터. 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히든 챔피언스 리그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이난 캐스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동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부터 들러보겠습니다. 박정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한원레저입니다. 춘천시 신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남춘천 골프클럽 운영업체로 메인 매출 전표 정리 업무를 담당할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은 무관,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는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감동이 있는 여행입니다. 속초시 동해대로에 소재하고 있는 테마여행 기획업체로 여행상품 기획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은 무관하며 웹디자인, 포토샵 가능자, 운전 가능자는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행 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만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인 기업은요, 주식회사 삼양H입니다. 흥덕구 산단로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 기계캐드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데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로는 유압 크레인 관련 설계, 유압 크레인 관련 안전 인증 및 구조 변경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결정이 가능하고요. 주 6일 근무로 채용 시 마감이며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출 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다고 하니까요. 지원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청주시 서원구 서북로에 위치한 세빛병원입니다. 채용 분야는 병원 급식 영양사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병원 내 조리실에서 영양 관리를 맡게 되고요. 필수 사항으로는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되고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합니다. 식품 영양학 전공자 우대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급여는 월 136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접수 마감일은요, 채용 시까지고요. 지원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신 후에 방문해 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하시기 전에 전화로 상담 후에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도와 충청도의 일자리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작지만 강한 아주 작은 고추 같은 느낌이죠. 강소기업들 채용 정보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분 나오셨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한지은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취업포털 커리어의 한지은입니다. 네, 참 목소리가 좋으시고 또 오늘 의상도 멋지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무슨 날이신 거 아니시죠? 아니, 무슨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초복이었는데, 네. 예, 뭐 닭 드셨습니까? 아니요, 바질이 듬뿍 들어간 파스타 먹었습니다. 아, 대단하시군요. 요즘 보니까 파스타에 맞는 이제 옷이네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잠시 그 관련 대담했었는데 예전에 네. 우리가 못 살 때 그때 이제 날 정해놓고 맛있는 거 먹자 이런 거였지 요즘은 이제 그런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뭐 워낙 잘 먹기 때문에 어떤 추억의 의미는 좀 없었던 걸로 저희가 얘기하겠고요. 자, 네, 그다음은 그리고 2부는 또 예.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하네요. 자, 2부의 도우미 한유진 캐스터 진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 네. 닭 먹었어요? 저 어제 저녁에 일을 했는데요. 봤습니다. 그래서 예. 네, 급하게 햄버거를 사 먹었습니다. 근데 복날이다 보니까 제가 치킨 버거를 먹었어요. 조심해야 치킨 돼요. 버거를 먹었습니다. 예, 분쇄육 조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지 컨설턴트가 본격적으로 갖고 오신 히든 챔피언 어떤 숨어 있는 기업입니까? 예.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국내 최초로 반도체 금형을 국산화한 기업, 100여 건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 실적을 보유했으며 전 세계 28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요. 예. 이번 달만 해도 반도체 효과로 수출이 요즘 큰 뭐 난리가 폭으로 났죠, 증가를 아주.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미래 산업의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는 어떤 점에서 좀 중요한 기술인가요? 반도체 공정은 전 공정, 후 공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전 공정에 집중하고 후 공정은 외부 협력 업체에 맡기는 부가가치가 낮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공정에서 미세 공정이 10나노미터의 벽에 부딪히면서 다시 말해 기술의 한계가 온 더 거죠. 작게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생산된 칩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패키징하는 후공정 기술이 새롭게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후공정 기술이 더 각광받으면서 지금 삼성도 아주 난리가 났다는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칩에 더 많은 용량을 넣자고 하니 기술적인 한계가 생겼고 여러 개 칩을 정교하게 묶어서 많은 용량을 더 빠르게 쓸 수 있게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방금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이 네. 후공정 기술인데요. 네. 이 기술로 고성능, 고용량, 저전력을 구현할 수 있어서 네. 모바일 시대에 아주 필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수한 기술을 한미 반도체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네, 반도체 후공정 관련 업체들은 물론 맞습니다만 한미 반도체는 특히 이 후공정 그 분야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만큼 다양한 장비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크게 올랐으며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할 만큼 후공정에 대한 기술력이 좀 막강하다 이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외에도 보유한 기술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관련 원천 기술은 물론이고 예. 리니어 로봇, 메카니컬 디자인, 레이저, 비전, AI 컨트롤, 나노 컨트롤 등 다양한 응용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약 30%가 그 연구개발 직원인 만큼 R&D 직원이 와. 네,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했기에 가능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연역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연역은 한유진 캐스터가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1980년에 한미금융으로 시작된 업력 30년이 된 탄탄한 회사입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으로 출발해서 국제금융 전시회 반도체 금융 개발 공로상에 이어서 대한민국 수출 유공 대한민국 산업보장을 수상하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는데요. 이후 R&D 센터를 건립하고 1997년에는 비전 연구소를 건립했습니다. 이후에 리니어 로봇 연구부와 레이저 연구부를 건립해서 연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로 2005년에 IR52 장영실상, 그리고 2006년에는 대한민국 기술대전 대상을 수상하고 포브스 아시아가 선정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0대 베스트 중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높은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R&D에 끊임없이 재투자를 해왔는데요. 이는 곧 한미 반도체의 저력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연역을 봤더니만 매해 발전하고 있는 회사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지은 컨설턴트, 이제 한미 반도체의 비전을 저희가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한미 반도체는 IT 장비 업체 중에서는 오랜 업력을 보유한 보기 드문 업체입니다. 세계 20개국의 각 28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국내 고객사는 SK 하이닉스, STS 반도체 통신, AS 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고객사들의 기술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아 2015년 반도체 시장 리서치 기업인 VLSI 리서치 고객 만족 평가 부문에서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인 만큼 매출액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회사의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회사는 특히 그 당기순이익이 좋은 편입니다. 2016년 기준 약 1,663억 원대, 당기순이익은 약 314억 원대인데요. 사원수는 작년 기준 550여 명입니다. 2016년 직원단 순이익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장비대당 수익성이 탁월한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샤오미와 화웨이의 급성장에 따라 중국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한미 반도체의 영업 현금 흐름 또한 활발해졌습니다. 부채가 없는 현금을 많이 확보한 안정적인 자금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회사에 부채가 없다는 게 별로 무차익 경영하는 남양유 같은 그런 데 빼놓고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어쨌든 회사에 돈이 많으니까 어떤 연봉도 그렇고
대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본인 질문 하시죠. 예. 그렇다면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네, 대졸 초임 3,200만 원대이고요. 네. 평균 연봉은 4,500만 원대입니다. 평균은 큰 의미가 없고요. 대졸 초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3,200만 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기술력도 예. 뛰어나고요. 또 연봉도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예, 연봉 감별사기 때문에 네, 그래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렇게 연봉도 좋은 회사인데 이 또 다른 매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엔지니어로서 해외 출장 기회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엔지니어가 이제 유럽, 러시아,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3여 개국의 해외 엔지니어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근무하게 됩니다. 예. 네, 또한 반도체 기기 관련 다양한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기술을 섭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엔지니어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엔지니어라면 그 누구나 좀 꿈꿀 만한 매력이 아닐까. 특히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미 반도체의 연봉은 괜찮았고요. 또 복지가 또 중요하죠. 네. 어떻습니까? 네, 중요하죠. 네, 회사도 인천에 있으므로 이제 사원 아파트와 기숙사가 제공되고요. 오. 유류비도 지원됩니다. 그렇군요. 자녀 학자금은 기본이고 우수사원 포상이 있습니다. 예. 장기 근속자에게 해외여행비를 전액 지급해주고요. 근속기간 1년 이상의 임직원에게는 연차 외에 5일간의 청원 휴가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 네, 근속자한테 장기 근속자. 휴가만 준 거 말고 휴가를 주면서 같이 해외까지 갔다 와라. 이건 정말 이거 참 탐나네요. 바람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한미 반도체에 지원하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채용 모집에 대해서 한유진 캐스터가 전해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기기 업체이기 때문에 기계, 전자, 전기 분야의 전공자를 위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의 채용 직종이 많은 점이 눈에 띄는데요. 비전 영상 처리 외에도 기계 설계, 기구 설계, 레이저 응용 기술, 그리고 하드웨어 개발 등 다양한 반도체 관련 기기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공, 조립 분야에서는 캐드 분야를 따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직업훈련 출신으로 오토캐드 운용 가능자도 응시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요. 해당되는 분들을 활발하게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해외 고객 서비스 대응 및 기술을 지원하는 CS 분야에서는 기계 전공과 영어에 능숙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모집 직종마다 다양한 응시 자격이 있고요. 또 신입 경력 외에 또 중견직도 채용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채용 절차를 저희가 또 알아볼 텐데 어떤 절차가 좀 복잡합니까? 네, 간단합니다. 네. 서류 전형, 필기 및 실기 전형, 그리고 필기가 면접 있군요. 예.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필기 및 실기 전형이 있는데 뭐 보통 코딩 어떤 같은 시험을 거겠죠? 보나요? 이 직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영어, 독해 시험이 있습니다. 해외 고객사 대응을 위해서 영어는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또 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뭐 코딩 시험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엔지니어 기계나 전기 쪽이고? 쪽이기 때문에 코딩보다는 이제 실무적인 지식들, 특히 반도체나 본인의 전공 지식이 좀 주요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에서 어떤 점을 좀 영어 준비 잘 해야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글로벌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은데요. 학생분들이 글로벌 역량 하면 보통 이제 외국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글로벌 역량은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에요. 이게 외국어는 학습하면 되지만 문화권에 대한 이해는 개인이 가진 기본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난 이 부분에 좀 재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맞아요.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낯가리는 분들은 좀 어렵고 이 사람 저 사람 잘 친해지고 또 어디 가도 잘 적응하고 등대면 그곳이 나의 집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를 추천하는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벌써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3번째 출연입니다. 더 나와주세요. 네. 네. 그동안 기업을 선정할 때 제가 주로 보았던 것은 한 사람이 직업인으로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런 기업인가입니다. 학생들에게 10년 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물으면 본인이 몸담은 분야에서 좀 전문가가 되어 있고 싶다라는 프로가 되고 답변을 싶다. 예. 많이 하십니다. 회사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지만 직업은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말이 있죠. 명언이네요. 예. 최근에는 이직이 굉장히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 직장의 개념도 사라졌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연구개발자로서, 엔지니어로서, 해외 영업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춘 회사입니다.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도 자본력을 탄탄히 갖춘 몇 안 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발전하고 싶은 학생은 지원해 보십시오.
네, 회사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지만 직업은 나를 보호해준다. 본인이 열심히 하시면요 스스로 불쌍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열심히 좀 지금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네. 나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정말 와닿는 이런 그 그러게요. 직업, 기업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 한지은 컨설턴트와 그리고 한지은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유진이었어요. 둘 다 지금 한이어가지고 한지은과 한유진 캐스터. 네네. 맞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서. 네. 네, 잡정센터 오늘 아주 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상반기 서류 광탈을 경험한 취업준비생분들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전화 02-397-7984나 화면 아래로 나가는 이메일 네. 뭐예요? 이거? 워크TV 예. @ 맞죠? yna.co.kr입니다. 여기 좀 이상하게 또 써 있어가지고 네네. 취업 컨설팅 비용 제로, 제로. 신뢰도 200%의 맞춤 컨설팅으로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